108쪽에 4번. 평행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수를 따를 때 x를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르는 확률 분수 z로 표준화하시오. 표준화하시오. Z를 표준화하시오. Z로 표준화하시오. 누구를? X를. 그러면 Z는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이거 하라는 거야. 얘가 표준화한 거야, 얘들아. 요게 답이야, 그냥. Z는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Z는 4분의 X 플러스 1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109쪽 필수 예제 2번 천천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라는 거는 일단은 어떤 그 변수값에서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야, 얘들아. 근데 이 m이 평균이고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 그래서 EX나 M이나 같은 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하면 뭐지? 분산이야.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뭐라고도 해. VX라고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분산으로 보면 되고 이건 표준 편차 이거는 평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좀 설명을 해줬는데 이 문제 풀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 복습 한번 하면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는 3포도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3포도라는 게 뭐냐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야. 근데 수치가 클수록 뭐야? 여기저기 막 있는 거야. 수치가 작을수록 어디에 몰려 있는 거야? 평균에 몰려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같을 때 이게 몰려 있는 거야. 수치가 많은 거야.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종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면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 더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fx라는 그래프하고 gx라는 그래프에서 얘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보면은 얘 거가 더 작고, 그지? 근데 평균은 어때? 얘의 평균이나 얘의 평균이나 지금 어때? 일치하지, 그지? 그러면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1, x2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했으니까 x1은 fx의 함수를 나타내고 있고 x2는 gx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자, 그럴 때 두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옳은 거 골라라. 기억. x1의 평균, x2의 평균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x1의 평균이니까 이거잖아. fx의 축은 m이니까. 그럼 얘가 아니라 뭐야? 이걸 이렇게 찍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틀렸어. 니은은 뭐야? x1의 표준 편차죠. 이거 맞네. x1의 표준 편차가 더 작잖아. 왜냐하면 fx 그래프가 더 뾰족하니까. 그래서 얘 맞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더라. x1이라는 거는 이제 fx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있다면 변수가 m 이하일 확률 이거지. 그럼 m 이하일 확률은 뭐야?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거 어차피 얼마예요? 0.5지. 얘는 0.5지. m이 가운데 있으니까 축이니까 이게 넓이 전체 x축하고 이 fx가 이루는 그 넓이 다 더하면 얼마지? 다 계산하면 1이지. 반땡 했으니까 얼마씩? 0.5, 0.5니까 이게 아니라 얘도 이거로 가야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틀렸어. 그래서 니은이야. 그러면 1번 해봐.
1번 푼 사람 2-2번도 해봐 얘들아. 이제 시험 문제에는 2-2번 같은 것도 좀 잘 나오니까. 점 해볼까? 2-2번까지 해보세요. 선생님 시간 조금 더 줄게. 한번 조금 생각해봐. 선생님 해줄 거거든, 2-2번은. 이거는 거의 다 맞았네. 문제가 2-2번이죠? 2-2번 한번 같이 보자. 정규분포의 10,2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k-1 이상 k 플러스 7 이하인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근데 k가 지금 미지수잖아. 근데 이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라는 거에서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쓸 수가 있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죠. 여기가 평균 자리잖아. 여기서 정규분포 n을 따른다는 거는 n에 이거 컴마 이거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간 게 평균이고 여기에 들어간 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제곱해서 분산이 된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이 간격은 k-1부터 k 플러스 7이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 여기가 k라면 여기 k-1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k 플러스 7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면 요만큼 간격 얼마야? 8이잖아. 큰 수 빼기 작은 수잖아. 그럼 얘도 얘에서 얘 빼면 k 플러스 7에서 k 마이너스 1을 뺄 때 괄호로 묶어서 빼야 되지. 그럼 빼면 얘가 8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간격이 지금 얼마야? 8이라는 거야, 간격이. 근데 8이면 8칸이거든? 그럼 만약에 k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8칸이 요렇게 8칸일 수도 있잖아. k가 이제 작으면. 근데 이 8칸, 이 간격은 유지가 되면서 k 값이 커지면 이 위치도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럼 만약에 이제 k가 k-1이 여기고 k 플러스 7이 여기면 그때의 확률은 이만큼이 되고 이거의 면적이 곧 확률이잖아 얘들아. 그럼 언제 가장 면적이 넓겠어?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8칸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겠지. 따라서 얘가 여기가 k-1이 되고 여기가 k 플러스 7이 될 때 그때 면적이 가장 크게 나올 거고 그 면적이 곧 확률이니까. 따라서 얘는 선생님이 지금 되게 어렵게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k-1과 k 플러스 7의 중점이 10이 되면 되죠. 그렇지? 그렇게 풀면 돼. 그러면 중점은 우리 어떻게 계산해?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k-1 플러스 k 플러스 7 나누기 2 한 게 10 되면 된다.
양변 2배 하면 여기다 곱하기 2하고 2k 플러스 6이 20. 그럼 얘가 14 되면 되니까 k가 7 되면 되지. 이렇게. 자, 이런 문제가 또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해놓고 면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구나. 확률이 높으려면. 자, 그럼 110페이지 3번 문제 재원이 읽어보자. 당연인수 있어 정리분포엔 100 금마 10대 5을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답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여기서 너네가 이제 펜으로 어디다가 체크를 하냐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라 이렇게 바꿔야 되지. 그러면서 표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고 1단계. 그럼 표준화는 뭐냐? x를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한 게 표준화한 거다. 표준화하고 나서는 x라고 하면 안 돼. z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1번 선생님이랑 해보자. p x 됐죠? 그럼 얘를 x를 표준화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 해줘야 돼? 마이너스 100 나누기 얼마? 10.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80 이하였으니까 요 연산하는 거 중학교 때 했었잖아. x 마이너스 100 얼마? 얼마?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할까? 얘가 표준화 했으니까 80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연산을. 그럼 얘는 이제 선생님이 z라고 바꾸면 되지. 그리고 우변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얼마지 얘들아? 마이너스 20이니까 얘가 얼마 돼? 마이너스 2가 되거든. 따라서 얘 정리하면 p z가 마이너스 2 이상이야. 그러면 표준화를 하면 평균이 얼마로 바꿔서 우리가 분석하면 돼? 평균을. 그렇지 0이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0부터 이 전체는 얼마야 얘들아? 쭉 가면 0.5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를 구하려면 대칭으로. 왜냐면 얘 표준정규분포표 이용할 때 이 z라는 거는 항상 양수값을 준단 말이야. 그치만 어차피 상관없죠. 대칭이니까. 그럼 0에서 2까지가 얼마야? z가 2일 때가 얼마야? 0.4772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0.477이니까 여기도 0.477이야. 그러면 이거의 확률은 0.5 마이너스 0.4772. 그러면 0.5에서 0.4772 빼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4 뭐야? 그렇지 990 8 2 2 0 0.0228이 1번 답이야. 자, 그러면 2번 3번 둘 다 풀이 과정 보지 말고 한번 천천히 해봐. 선생님 해줄 거야. 해줄 거니까 천천히 해보고.
2번 P 90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 하고 표준화했다 치고 Z로 바꿀게요. 얘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 얘들아. X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 안 써도 돼. 어차피 그렇게 하고 Z로 바꿀 거니까 사실은 숫자만 하면 돼. 나누기 10. 그러면 P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니까 요게 양옆에 두 개 생기니까 0.3413이 몇 개다? 두 개다. 곱하기 2 하면 되죠? 0.6826 하면 되고 3번 P 85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 Z 95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 맞나? 그러면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5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5라고 한다면 만약에 또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서 하면 돼. 여기 0.5로 바꾸고 여기 1.5로 바꾸면 여기 구하는 거잖아 결국에 0을 기준으로 여기나 여기나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럼 1.5에서 0.5 빼면 되는 거지. 그럼 1.5 0.4332에서 빼기 0.5까지 그럼 0.1925 0.1925 아이고 1915 빼면 여기서 꼬우면 27 1 30 10에서 9 빼면 1 4 2.2417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3-1번 해봐. 요거 선생님 채점 해볼게. 아니다, 이건 불러줘야겠다. 너무 복잡하다. 소수점이. 선생님이 한 3분 후에 불러줄게요. 답. 자, 이거 불러줄게. 자기가 채점해봐. 3-1번에 1번 0.3085 2번 0.9332 3번 0.1359 4번 0.6247 어때?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어 얘들아? 괜찮아? 이제 보통 이거에서 틀리는 거는 지금 계산 실수지 대부분 계산 실수야. 그래서 한 큐에 나와야 되니까 그 평소에 공부할 때도 계산하기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다 일일이 계산해보듯 하세요. 일일이 다 계산해라. 자, 그러면 111페이지 이제 기본 개념을 우리가 했고 111쪽부터 약간씩 응용이 되거든. 필수 예제 4번 해보자. 고은이 읽어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30,2제곱을 따를 때 px는 k 이상 35 이하는 0.303을 만족시키는 함수 k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보 분포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를 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고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지. p k 마이너스 30 나누기 2 z로 표준화했다 치고 그 다음에 35 마이너스 30 나누기 2 이것이 지금 0.3023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뭐 비록 미지수긴 하지만 그냥 대리부 단위고요. 얘가 이제 5가 됐으니까 2분의 5니까 2.5지. 3023.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0이 여기 있고 2.5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표준화한 값이 저거잖아. 근데 몇 이상 했는데 여기 2.5까지가 0.4938이거든? 그럼 당연히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쯤에 있겠지. 제가. 그러면 얘가 요만큼이 여기가 이제 2분의 k-30이라는 거지. 내가 지금 계산한 거로는. 근데 여기 0. 얼마? 3023이라는 것은 0에서 2.5까지가 0.4938이니까 0.4938에서 0.3023을 빼야 여기를 알 수 있겠지. 0.4938 마이너스 0.3023 하면 5191 0.191오니까 표준화한 값이 여기가 지금 0.5라는 거야. 따라서 얘가 0.5라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2배 하면 k-30이 1이고 그럼 k는 31이네.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또 해봐. 4-1 또 속도 빠른 사람은 4-2도 하세요. 일단은 답은 마이너스 15래. K값을 구하면 해볼까 얘도.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 10,10제곱을 따르고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 n 5,4제곱을 따를 때 쟤를 만족시키는 상수 K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둘째 줄에 나온 x와 y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된 거야. 표준화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얘를 같이 비교를 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상태로는 못 구하죠. 그러니까 각각 표준화를 하면 k-10 나누기 10이고 그 다음에 쟤도 표준화하면 z로 하면 되지. 어차피 같이 맞춘 거니까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10 에이 얼마야 얘는 평균이 y니까 y는 얘죠 지금 마이너스 5 나누기 4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의 확률이 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위치도 중요해. z는 이것 값 이상이니까 만약에 이 값이 여기 있다. 10분의 k-10이 여기 있다면 이상이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우측? 그러면 z가 여기 옆에 있는 이 우변은 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4분의 마이너 k 마이너 5 이런 식으로. 근데 정교분포 곡선, 표준 정교분포 곡선에서 확률이 같으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요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k-10 여기에서 물론 이게 좌우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0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더하면 0이지 뭐. 나누기 2에서 0이라는 건 더했을 때도 0이죠. 이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게 0이니까 4분의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더해서 나누기 2하려니까 통분해야 되니까 귀찮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이걸로 해도 돼. 얘랑 절대값이 같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3이면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쪽의 부호를 바꾸면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의 부호로 바꿀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4분의 k 플러스 5는 10분의 k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x자로 곱할까요? 아니면 여기다 양변에 2배 하면 2 곱하고 2 곱하면 얘는 2분의로 바꾸고 얘는 이제 5로 바꾸면 되겠지. 2로 약분했다 치면. 그리고 이렇게 x자로 곱하면 2k-20은 이렇게 x자로 곱하면 5k 플러스 2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k는 이거 넘어가면 45.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답은 k는 마이너스 15였다. 자, 그러면 4-2번 숙제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예제 5번 어느 회사에 자, 이 문제 하영이 읽어보자.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2,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것도 읽어봐요. 1번, 2번.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 이게 또 너네가 좀 헷갈려하네. 여기 잠깐만 봐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 하고 있는 그 전에 미리 이미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 퍼센트는 백분율을 말하거든. 그럼 백분율은 어떻게 계산할? 너무 무섭다. 백분율은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이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 나와. 6학년인가 그때 나와. 근데 뭐냐면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문제집에 이렇게 색칠해 놓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6학년 제대로 된 6학년이면 여기다 이걸 써. 4분의 3. 근데 이 4분의 3이라는 게 분수면서 의미하는 건 비율이거든. 4개 중에 3개가 색칠돼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그래. 그 백분율은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 비율에 곱하기 100이잖아. 그 비율이 분수가 비율이라고 보면 돼. 분수는 사실은 이퀄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지. 얘 100분의 75니까 이거나 이 숫자나 0.75나 다 어떤 거야? 같은 숫자지.
그럼 백분율은 비율에다가 비율 0.75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이니까 몇으로 바뀌어? 75%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백분율은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100분의 75잖아. 100분의 75다. 지금 현재 얘는 100개 중에로 환산을 하면 75개가 색칠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야 4개 중에 3개가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 이해되지? 근데 얘를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백분율을 구해야 된다면 비율에다 곱하기 100을 하고 이것들이 다 비율이야 얘들아. 확률이잖아. 확률이지 율. 이 숫자 자체가 비율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지원자를 계산했더니 소수점으로 뭐 만약에 0.2357 뭐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럼 몇 퍼센트라고 해야 돼? 23.57%라고 해야 돼. 왜? 비율에다 얼마를 곱한 것이 100을 곱한 것이 퍼센트니까. 그래서 비율을 구하고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퍼센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이제 그 높아심에 초등학교 내용인데 의외로 너네가 고등학생들이 못하는 게 이거야. 실제 몇 명이냐? 실제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준단 말이야. 전체 인원수는 대부분 5,000명이야. 근데 좀 쉽게 만약에 전체 인원이 100명이야. 근데 이 어떤 시험을 봐가지고 입사 시험 같은 걸 봐서 계산을 해봤더니 30%가 70점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30%라는 거는 100분의 30으로 생각해도 되고 10분의 3으로 생각해도 되고 0.3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거 선생님 다 같은 숫자로 보라고 그랬지. 그럼 이 0.3이 비율이죠. 이 10분의 3이니까 비율이잖아. 그러면 실제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인원 100명이지. 전체 인원에다가 비율을 곱해야 돼. 그래서 그 인원수 몇 명이냐 내지는 몇 개냐 실제 개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는 실제 개수 또는 뭐 인원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전체 인원, 전체 개수 곱하기 뭘 해줘야 돼? 비율을 해줘야 돼. 이해돼? 그러면 해봅시다. 이런 것들 다 비율이죠. 비율이지. 1번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까지는 전체 인원수를 준 거고 시험 점수에 대한 자료를 줬지. 그러니까 변수가 점수인 거야. 그러면 그 변수 x가 뭐야? 점수지. 그러면 이 시험 점수 x는 선생님 이렇게 쓸게.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345, 10제곱을 따른대. 누가? x가. 근데 이 x는 시험 점수야 지금. 선생님 왜요? 몰라.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써있잖아. 읽고 파악하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1번의 문제를 식으로 표현하면 몇 퍼센트인지 구하려면 비율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P, 확률. X가 몇 이상? 350 이상, 375 이하인 확률을 구해서 거기다가 100을 곱해야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표준화해야지. 350 마이너스 345 나누기 10. 표준화해서 Z로 바꾸고 375 마이너스 345 나누기 10. 그러면 표준화하면 얘가 5니까 10분의 5니까 2분의 1 0.5. 얘는 얼마지? 3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그림 그려서 생각하면 0, 0.5, 3이니까 0에서 3까지 해서 0에서 5까지를 빼야 돼. 그러면 0.4987에서 마이너스 0.1925 빼야 된다. 그러면 4987 그다음에 빼기 1915 빼면 2703 307이야. 확률이 0.307이고 그 확률은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곱하기 뭘 해야? 100을 해야 퍼센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따라서 얼마?
30.72%라고 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했고 2번 점수가 365 이상. 그러면 점수가 X지. 365 이상인 지원자를 구하려면 먼저 확률을 구해야 돼. 거기다 전체 인원을 곱하면 인원수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표준화. 365 마이너스 345 나누기 10. 그럼 얘 20. 2. 그러면 얘는 그림 그리면 여기가 2니까 2 이상 여기 구해야 돼. 그지? 맞아? 2 이상의 확률이니까. 그러면 요게 얼마니까? 0.5니까 요거가 얼마냐? 0.477이지. 그럼 얘는 0.5 마이너스 0.4772를 해야 돼. 그러면 0.5에서 0.4772 빼니까 4, 9, 9, 10 8, 2, 2, 0 0.0228이야 얘가.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5천을 곱해야 돼. 근데 5천을 곱할 때 좀 요령을 알려줄게. 0.028 곱하기 5천 하려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0.028에다가 5천의 2배면 얼마야? 만이잖아. 그치? 만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하는 게 더 편해. 그럼 만이면 사실 이거 몇 칸 뒤로? 228이잖아. 2로 나누면 114명 이렇게. 자, 그래서 곱하기 5천 같은 거는 2배에서 만에다가 나누기 하는 게 편하다. 만약에 곱하기 50 해야 되면 곱하기 100이니까 소수점 뒤로 2칸 미루고 나누기 하면 돼. 이거 해봐. 5-1.
채점해볼까, 선생님이? 아직 한 줄? 고은이 나왔어? 네. 응. 아, 오케이. 하영 고쳤어? 아직 어. 이렇게 지금. 자, 우리 이렇게 할게. 최적화를 좀 해볼게. 어찌됐건 확률을 구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똑같잖아. 근데 여기 봐봐. 몇 퍼센트를 구하라고 하면은 확률 내가 지금 구해가지고 0.3414 뭐 이런 걸로 구해서 곱하기 100이야. 그리고 몇 명이냐 실제 인원을 구하라고 하면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얘는 곱하기 100 하면 되고 얘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00명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확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올바른 수치가 나오겠지. 그러면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 전체 인원수는 10,000명이고 그 10,000명의 키가 평균이 165 표준편차 4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가? x가. 근데 x가 뭐야? 키지 키. 그지? 그럼 1번 구하려면 1번에서 원하는 식은 159 이상 뭐가? 키가 163 이하이네. 자, 표준화하면 159 마이너스 165 나누기 4. 아, 여기는 x죠. 여기는 x로 하고 여기서 z로 바뀌어야 되지. 163 마이너스 165 나누기 4. 요거 계산만 좀 잘하면 되는데 이거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얘는 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그러면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0.5, 1.5 하면 1.5에서 0.5 빼면 되는 거지.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래서 그거 각 구해놓고 답은 선생님 안 알려주고 2번 169 이상은 몇 명이냐? 그럼 2번은 P X가 169 이하 그럼 표준화하면 Z는 169 마이너스 165 나누기 4 이거 1이네? 그지? 1 이하네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표 1 이하니까 이게 다거든. 1 이하니까 그럼 1일 때가 0.3413이잖아 여기가. 그럼 여기 0.5 합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확률은 0.8413이 되고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만 하면 4칸 8,413명 이렇게. 자 그럼 113페이지 넘어가자. 필수예제 6번 별표 3개 요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와. 최저 점수. 자, 입학정원이 요거 고은 읽어보자. 484명이 어느 대학에 입학 시험 응시 지원자 2,000명의 시험 점수를 평균 350점, 평균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커트라인이잖아. 그지? 얘가 이게 그 최저 점수 커트라인이죠. 뭐야, 커트라인 자르는 그 선. 여기서 딱 잘랐다. 여기 넘어가면 붙고 여기 밑엔 떨어진다. 이거지. 커트라인 뭐라는 건데, 일단 입학 정원이 484명이고 응시한 사람이 2,000명이기 때문에 2,000명 중에 484등 안에 들어야 합격이지. 그지? 그러면 합격하기 위한 퍼센트. 합격하려면 2,000명 중에 484명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 퍼센트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2로 나누면 1000분의 2, 4, 2니까 공이 3개면 3칸 해주면 돼. 0.242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24.2% 안에 들어야 합격이야. 자, 그걸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시험 점수를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350,70의 제곱을 따른다.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대학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러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이 x가 최저 점수를 모르니까 그 최저 점수를 몇이라고 할까? a라고 한번 해볼게. a 이상일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242가 된다라는 거야. a점이 최저 점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트라인이잖아. a점 이상일 확률이 0.242가 돼야 돼. 따라서 표준정규분포로 해석하면 얘는 그냥 점수고요. 표준정규분포로 표준화했을 때 요게 어떤 점수가 되게도 당연히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A도 표준화한 요 퍼센트 여기가 지금 뭐가 돼야 돼? 0.242 안에 들어야 합격이 되는 거지. 이해돼? 24.2% 안에 들어야 합격이야. 그러면 얘가 0.242가 확률이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를 빼야 돼? 어디에서 뭘 빼야 돼? 0.5에서 그치. 마이너스 0.242를 해야 되지. 그럼 0.5 마이너스 0.242 4, 9, 10, 8, 5, 2 0.258이 뭐야? 0.7이네. 그럼 얘가 표준화한 게 0.7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표준화 해볼게. P, Z, A, 마이너스 350 나누기 70 한 게 0.242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지금? 0.7이 돼야 된다고. 표준화한 게 0.7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이제 마지막 식은 얘죠. 70분의 A-350이 0.7 돼야 되니까 양변에 70 곱하면 A-350은 00 이렇게 약분하면 되지. 49. 왜냐면 얘 10분의 7하고 70이니까 A는 350 플러스 49니까 399네. 그죠? 그래서 평균이 350점일 때 399점 정도는 받아야 24% 안에 들어가네. 자, 6-1번 또 해봐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이 12시야 얘들아. 우리 같이 정했었죠? 까먹지 말고.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하게. 일찍 하는 게 좋다며.
혹시 답 나온 사람? 왜 나왔어? 이게 순간적으로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자, 이건 또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1번만 먼저 해볼게요. 6-1번. 공무원 시험이 엄청 경쟁률이 셌었는데 요즘에는 좀 기피 직업이 되고 있죠. 워낙에 월급이 적어서. 근데 아무튼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자, 근데 25명을 뽑는 어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지원은 1000명이야.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5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을 먼저 구하면 1000명 중에 25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빈칸을 0으로 채워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0.025 안에 들어야 돼. 그치? 상위 그러니까 몇 퍼센트야? 두 칸 뒤로 가면 2.5%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이들의 성적이 X가 된 거지. 성적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160,2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그러니까 몇 점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 X가 몇 이상이 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A점 이상이 돼야 된다. A는 점수죠. 그러니까 아직 표준화하기 전인 거야. 그런데 표준 분포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화해야 되니까 표준화했다 치고 A-160 나누기 25 이렇게 한 게 여기가 0.025니까 여기는 0.5 마이너스 0.025가 돼서 얼마야 그러면? 0.475야? 그럼 0.475의 확률이 여기니까 얘가 1.96이 돼야 돼. 표준화한 숫자가 1.96이야. 그러니까 얘가 1.9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거 이상의 확률이 0.025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25분의 A-160이 1.96. 표준화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곱하기 25 곱하기 25 하면 A-160은 1.96 곱하기 25인데 자, 선생님이 25 곱하는 방법 알려줬지? 곱하기 100 나누기 4.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196. 곱하기 4분의 1 하면 25 곱한 거지. 그죠? 그러면 4, 16, 49, 36. A-16이 49야. 그러면 A는 49 더하기 16이니까 65. 맞아요? 65. A가 65. 165야? 어디에서 틀렸어? 고마워. 여기 0을 선생님이 안 썼고 여기서 160, 165 맞나? 아니지? 209 그지? 209 틀린 거 없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저 점수를 209점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 밑에 6-2번도 얘는 1000명의 키를 조사해서 마지막에 지금 보니까 80번째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얘는 하위 80이 되겠지. 1000분의 80이. 그래서 그걸로 0.08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키가 작은 쪽에서 80이니까 왼쪽에서 가야 되겠네. 그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 115까지. 근데 114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아.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간단하게 할게요. 이항분포와 정교분포 사이의 관계. 이게 다야. 이거 개념은. 거의 다 일단은 빗줄 좀 그면서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그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그럼 n이라는 건 시행 횟수지. p가 뭐였지? 여기서 이항분포 b n, p에서 n은 시행 횟수고 p가 뭐였지? 그치. 근데 무슨 확률? 그 시행을 한 번 할 때 일어나는 확률이지. 한 번 할 때 일어나는 확률. 근데 이게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시행을 충분히 많이 하면 그 x, 어떠한 x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서 끝이야.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아. 고교 과정에서는.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b n, p에서 얘는 이제 시행 횟수가 되고 얘가 확률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뭐 구했었지? 그렇지. 그 다음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근데 EX가 뭐였지? 그렇지. VX는 MPQ. 얘는 루트 MPQ였지. 그러면 얘를 이 n이 충분히 클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평균 자리에 누가 들어가? MP, 여기 그냥 MPQ라고 써도 되고 루트 MPQ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정규 분포로 환산을 해서 우리 지금 한 거 있지. 그것도 똑같이 또 반복인 거야.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요 계산 그 다음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한번 해볼까? 한 문제밖에 없어. 자 여기 요거 해볼까? 1번에 1번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평균 np 분산 np 그냥 50 쓰고 q 0.5 0명 이거 25 따라서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 50,5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그냥. 2번도 해놔. 옆에 115페이지 7번 고은이 읽어보자. 한 개의 동전은 24번 던질 때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날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 오케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게요. 이게 확률 변수. 그러면 일단은 한 개의 동전은 64번 던지니까 이거를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b 64, 그 다음에 그 앞면이 나오는 그 사건. 그렇지. 그걸 1회 시행할 때 나오는 그 사건 2분의 1 이항분포로. 그러면 이거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평균 얼마야? 32 분산. 그렇지. 그러면 표준 편차 4. 따라서 얘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32,4제곱을 따른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식을 세우면 P 누구? 앞면이 나오는 횟수 X가 30 이상 34 이하 표준화 30 마이너스 32 나누기 4 Z 34 마이너스 32 나누기 4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얘는 4분의 2 0.5 0.5에 2배 하면 되겠네. 0.5 0.192로니까 0.192로 곱하기 2하면 이거는 30 될 거고 얘는 38 되겠죠. 0.3830 여기가 답이다. 383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럼 7-1번 해봐 얘들아. 치유되는 환자 수가 X가 되는 거야 얘들아. 치유되는 환자 수가 X.
마지막 문제 한번 마칩시다. 일단 답을 먼저 알려줄게. 답은 0.0668. 맞은 동그라미 하고 해봅시다. 어떤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때 치유될 확률은 60%라고 한다면 한 명에게 약이구나. 약을 투여할 때 얘가 각각 독립시행인 거잖아. 얘가 낫는지 안 낫는지 상관이 없죠. 그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고 이항분포로 표현을 한다면 그 한 명에게 투여할 때 치유되는 그 확률은 10분의 6, 5분의 3이라는 거지. 근데 150번을 시행할 거 아니야. 150명에게 환자 투여를 하니까 이게 시행횟수 150, 그 다음에 치유되는 확률이 X가 돼서 치유되는 환자 수. 환자 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X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자, 평균 얼마지? 평균 이렇게 쓸게요. 15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90? 90, 그 다음에 분산은 MP에다가 Q 5분의 2 약분하면 얼마지? 36이네. 6제곱이네요. 따라서 99명 이상의 확률은 X가 99 이상이 돼야 되니까 Z는 99 마이너스 90 나누기 6 그러면 6분의 9 2분의 3은 1.5 이상. 그러면 PZ가 1.5 이상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 여기 1.5 이상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0.5에서 0.433이 빼야지. 4, 9, 9, 10 866.0.0668 이렇게. 그래서 115쪽에 7-2번도 풀고요. 시간이 3분 남았지. 숙제는 117까지 수요일까지 2월 24일까지 아니 6일까지 해오면 돼. 수축도 숙제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하고. 여기까지 얘들아 고생했다.